삼성이 이렇게 위탁 생산 쪽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종목들 볼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아주 큰 어떤 미래 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결국 삼성이 이제 메모리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 우리가 통상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쪽으로 많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회사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지만 더 이상 삼성은 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튼 메모리와 관련된 업체들이 결국 삼성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대체로 비메모리 투자가 진행될 때 같이 좀 수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튼 삼성이 지금 기존에는 이 파운드리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그랬지만은 삼성전자는 항상 1등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늘 출발은 늦었지만 항상 무언가 따라잡는 것, 이걸 굉장히 잘했던 기업이고 지금 TSMC와 결국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마 강할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3나노 기술, 이 기술을 지금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원래는 사실은 이게 1분기에 시생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진 거죠. 따라서 약간 기간은 늦어졌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완벽함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시생산 돌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무언가 대량 생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지금 생산한 이후에 수율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좀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뭐 이렇게 탐방 다녀오시거나 해서 소개할 만한 회사는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네. 다니고 있는 쪽이 반도체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PCB 쪽 뭐 이런 쪽 네.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TLB라고 하는 기업도 제가 최근에 다녀왔었는데 네. TLB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정도 그때는 1분기 실적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PCB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TLB라든지 뭐 아비코전자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잘 보시면은 주가만 놓고 보면은 올라가기 직전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들 기업은 다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이들 기업을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가 카카오뱅크가 될 텐데요. 네네. 이 상장 이후에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면서 오히려 목표가를 깨고 내려온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24,6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재모 대표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절 타이밍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늦은 거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할 때는 뭐 성장성이 있다, 다른 은행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 내용만 볼 때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 전과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기존의 은행하고도 사실은 차별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결국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기존 은행들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 이런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사업적 내용만 볼 때는 그런 게 없고 뭐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상품도 잘 보게 되면은 기존의 대출 상품이랑 다를 건 없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사실은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회사들이지만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은행들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하고 계속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행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홀로 뭔가 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진 못해요. 계속 규제에 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밸류가 높았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주가는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모 대표하고는 수소 관련 두산 퓨얼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윤 대통령을 통해서도 수소 관련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빠지는데 두산 퓨얼셀을 비롯해서 네. 뭐 S 퓨얼셀 같이 소위 말하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게 일단 특징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주, 체코 이런 쪽과 함께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 무언가 협력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를 잘 보시게 되면 호주는 이제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우리나라와 뭐 그린 수소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였고요. 국내에서 수소차도 일부 수출도 좀 하고 그래서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럽 갔을 때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원전 수출은 아마 기대감이 많은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수소 관련돼서 MOU를 맺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이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일단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지난달에 아마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을 때 시장에서 큰 화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표만 지금 남겨둔 그런 상황인데요.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아마 공표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데 아마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이벤트성으로 볼 때는 7월, 빠르면 7월, 늦으면 아마 8월 정도 이벤트가 불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일부 있고 수소 모빌리티 쇼도 그 어간의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는 수준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구간들 아마 그 시점은 늦으면 한 8월 정도 그러고 한 9월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은 이벤트성으로 모멘텀 측면에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무 대표님, 이제 8월쯤 되면 그 휴대폰과 관련돼서 새로운 휴대폰들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보통 핵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마 8월 달에 아마 대거 이제 신제품 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모델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겠죠.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상징적인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부품주들이 분명히 아마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의 주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 같은 경우에 약 800만 대 정도 스마트폰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일단 삼성전자가 한 1,50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저도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부품사들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대략 주문량은 1,800만 대까지, 그러니까 재고까지도 일단 쌓아둘 걸 생각하면서 주문량을 지금 삼성 쪽에서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거의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빠른 기업들은 지금부터 해서 부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품들이 베트남 쪽으로 가겠죠. 그럼 베트남에서 삼성이 조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성 제품을 국내를 비롯해서 아마 유럽, 미국 쪽으로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 8월 아마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아마 언팩 행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사전 계약 돌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제 돌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품주들은 지금부터 실적이 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에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3분기 시즌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을 해봤더니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3분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7월부터 해서 8월달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같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파인테크니스나 KH바텍, 세경하이테크나 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 지금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필 굳이 꼽아드리자면 저는 세경 하이테크를 꼽아드리겠는데 파인테크니스나 KH바텍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부품이 독점 공급 형태였는데 이제 이원화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가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을 조금씩 뺏겨 나갈 건데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조사해봤더니 이번에도 100% 독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 보호 필름을 공급하게 되는데 19년도부터 공급을 시작했고 올해도 독점 공급이 유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세경 하이테크가 결국 삼성 제품이 많이 팔리면 그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굳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세경 하이테크를 좀 꼽아드리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무 대표하고 얘기를 진행할게요. 오늘 관심주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원익 QNC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부품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쿼츠웨어라고 하는 일종의 석영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공정 과정이 있는데 뭐 산화, 확산, 식각, 증착 공정 등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웨이퍼 불순물로부터 보호를 좀 하거나 이송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결국 2분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32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영업이익이 244억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비교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 한 74%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고객사 양으로 쿼츠웨어의 공급 물량이 증가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1분기 또는 2분기 정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지연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라고 해봤자 뭐 7월이니까 이제 조만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츠웨어 공급 물량도 증가될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쿼츠웨어 제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 증설하는 기업들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부품사들은 공장을 그냥 혼자 짓지 않습니다. 항상 고객사들과 무언가 커넥션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증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증설을 한다는 것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만한 요인들이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19년도에 인수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모멘티브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일단 흑자로 돌아섰고요.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추가로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 영업이익은 1,200억 이상 예상이 되고요. PER은 지금 8배 정도입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